안녕하세요. 앤드의 피켓볼 앤드입니다. 어때 공부는 잘하고 계시나요? 양이 좀 되죠? 이 영상은 2020년 새롭게 바뀐 피켓볼 규정에 대해서 이 바뀐 부분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촬영을 할 때 그때 저희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메일을 보고 아니 42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헉 했는데 제가 요걸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크게 바뀐 건 많이 없고 여기에 42페이지에서도 바뀐 규정과 또 이분이 뭐가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또 예전엔 어땠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이제 자꾸 보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룰이 크게 확 바뀌진 않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또 용어가 약간씩 바뀌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2016년 제 앤드 피켓볼 규정 영상이나 또 2019년 대한 피켓볼에서 만들어 놓은 번역 규정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생기고 규정에 다툼이 생긴다면 그때는 2020년 원본, 영어로 된 원본을 보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원본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뉘앙스라던가 또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 영어를 보시고 이게 이 뜻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룰이 되겠습니다. 제 채널 2016년 규정집을 보면 더블 바운스 룰이 나옵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는 더블 바운스로 사용했지만 2019년도부터 투 바운스 룰로 변경이 됩니다. 용어가 변경이 됐죠. 그 이후에는 계속 투 바운스 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이게 더블 바운스냐 아니면 투 바운스냐. 그게 왜냐면 아주 독특한 피클볼의 독특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도 불과 2016년도에 더블 바운스를 썼다가 지금 투 바운스로 변경이 됐다면 아직까지도 세계 피클볼이 아직 좀 다져지지 않고 지금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 바운스 룰은 한 팀이 서브를 했는데 한번 바운스가 된 다음에 리턴을 해야 되고요. 리턴한 볼을 갖다가 서브한 팀이 다시 바운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드 드롭샷을 하던 스트로크를 하던 간에 그 다음에 쳐야 된다 해서 투 바운스 룰이죠. 이거는 그냥 투 바운스 룰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변경된 규칙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4-A3 그 규정에 보면 기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Both feet must be behind the baseline and the imaginary extensions of the baseline. 이게 코트입니다. 이게 코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코트인데 그 이미지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가상의 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선. 여기도 이렇게 가상의 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안에서 하는데 예전에 한 발만 여기 터치하면 되거든요. 조금 더 이제 대각선을 더 주기 위해서 대각선을 더 주기 위해서 서브를 넣을 때 이렇게 제가 서브를 딱 이렇게 다르게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가는 건 예전부터 괜찮았거든요. 이 위에 그 익스텐션 밟지는 않아도 이 위에 가는 건 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면서 다리 이렇게 딱 떼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규정을 더 이제 좀 정확하게 한 건 이 베이스 라인이 이쪽 안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쪽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너는 하려면 여기서 쳐라. 이 규정대로 보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 제가 이거 갖다 이 안에 안 들어가고 사이드 라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가능하겠죠. 치면서 이렇게.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더 힘이 드는데 여기서 딱 자세히 잡고 딱 정확하게 이제 안정되게 있다가 이렇게 딱 서브를 해야지. 근데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건 이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니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법이잖아요. 규정은 법. 이 법이 없으면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안 만들어 놓자니 이제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상하게 막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하고 각도 더 두려고 이렇게 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거 갖다 더 세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 안에 이미지 라인 근데 이 이미지 라인 이 위쪽도 다 이 공간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 위로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최대한 이쪽에서 대각선이 많이 주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자 이미 이렇게 하면 제 이미지 라인이 지금 딱 여긴데 이미 페달이 넘어갔어요. 제 어깨하고. 근데 발은 이제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장선의 이미지 라인 이 안에 뭐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할 때 주심이 그 점수를 부르잖아요. 뭐 2대 1대 첫 번째 서브입니다 라고 딱 부르면 그게 딱 지금 머스트가 들어갔어요. 머스트.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끝내고 네가 모션을 취해라 라고 돼 있어요. 서브 모션을 취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심이 3대 2대 퍼스트 서브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브 모션을 딱 취해갖고 딱 서브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를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가 이제 주심이 이제 3대 2대 퍼스트 서브입니다. 근데 딱 쳐버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푹 쳐버리는 거예요. 모션을 다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성을 치는 선수는 이게 조금이라도 뭐 그걸 틈을 안 주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주심도 에러가 날 수가 있잖아요. 주심이 콜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 스코어 콜을 아니면 퍼스트 서브인지 세컨드 서브인지 그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쪽에서 잠시만요.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야. 이미 볼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 볼이 이제 오면 이제 경기를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콜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서브 모션을 취해서 서브를 해라라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 토너먼트 가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공식 토너먼트에서는 긴장도 하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치기가 바쁜 거야. 내가 막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심에 이제 콜을 하기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이러고 쳐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공식 토너먼트에 가시면은 그냥 서브 자세 취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딱 있다가 딱 듣고 그 다음에 쳐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본인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피클볼 하시다 보면 이 자기가 여유가 없어갖고 자기가 그냥 뭐 공을 갖다 아웃시키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또 자기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막 너무 페달을 그냥 나 사무소 날 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잡고 난 무조건 쳐야 돼. 그냥 공이 막 이렇게 오는데도 막 갖다 때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지금 아웃 라인인데 공이 이렇게 와요. 그건 당연히 아웃이지 이거는. 그래도 이게 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자기가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점수 하나하나 바뀔 때 뭐 서브권이 바뀔 때 그때마다 가만히 이제 여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이제 주심이 딱 점수를 딱 콜해주면 딱 듣고 어차피 10초 룰이에요. 10초 안에 쳐야 되지만 10초라는 시간 엄청나게 깁니다. 듣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음을 탁 안정하시고 서브를 하시면 됩니다.
심판이 점수를 불러서 완전히 그 점수가 끝난 후에 그 서브 모션을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건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 피켓볼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뭐 US 오픈을 나간다라던가 아니면 IPTP에 뭐 IFP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그런 토너먼트에 가시면은 그럼 UTPR이라는 레이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3.0에 나갔다. 그러면 이제 3.0 사람들하고 이제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레벨이 얼마큼 되는지 얘네들이 내 시합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만큼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레이팅이 좀 높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레이팅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거는 얼마큼 또 공식 토너먼트에 출전을 했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뭐 그런 약간 실력 차도 뭐 있을 거예요. 아주 정확치는 않지만 문제는 그 UTPR 그 레이팅 그러니까 레벨을 평가해 주는 게 이거고 나중에도 뭐 CDRS라는 그 평가 그걸 할 때 4.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내 셀프로 나 4.0이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거기에서 바뀌는 거. 그러니까 USAP 레이팅이나 아니면 그 UTPR 레이팅에서 네가 4.0이라고 하면은 그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레이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레이팅에 있어서 뭐가 이제 다르냐면 포빗. 그러니까 내가 출전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출전하기로 다 이제 등록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뭐 그날 뭐 사고가 생겼어요. 아니면 내가 그날 뭐 아팠어요.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포빗. 그럼 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안 나왔으면 그냥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포빗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네가 포빗으로 만약에 경기를 지게 되면 그것도 다 UTPR 레이팅에 다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위스드로 그 내가 이제 캔슬을 하는 거거든요. 위스드로는 그 레이팅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큰 공식적인 경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만에서 했어, 아니면 뭐 중국에서 했어. 우리가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 가고 갑자기 제가 뭐 아팠다라던가 아니면 뭐 모든 걸 다 도난을 맞아갖고 뭐 할 수 없게끔 됐다라던가 그러면 제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포빗으로 처리가 돼서 나는 이제 어차피 경기를 다 못하고 다 지지만 그게 다 그 레이팅에 UTPR 레이팅에 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거 갖다가 거기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더 이상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위스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자신 스스로가 캔슬을 해서 너네들 그거 나 안 찾게끔 하고 편하게 해주겠다. 이게 그 하나의 이제 배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그 위스드로로 하면은 UTPR에 반영을 안 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공식 경기에 갔을 때 내가 포빗으로 하는 거와 위스드로로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해서 자진해서 얘기를 하고 캔슬을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게임을 했어요. 한 게임을 했는데 이게 발목이 이제 접질러 갖고 도저히 나머지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발목이 이제 완전히 뭐 부러져서 그 경기를 제가 나 못하겠다 포빗이 됐다 할지라도 졌어요. 그 게임은 어차피 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또 남아있잖아요. 뭐 패자 부활전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면 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토너먼트 주최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다가 다리가 다쳐갖고 더 이상 다음 경기는 진행할 수 없다. 그럼 이건 위스드로가 돼요. 근데 그거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재수 온팡 났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다음 경기도 다 포빗으로 다 반영이 돼서 제 레이팅에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메디컬 타임아웃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경기를 하다가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메디컬 타임아웃을 제가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주심이 봐서 이거 메디컬 타임아웃 써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제 딱 다잡고 딱 주저 누웠어. 그럼 다리가 이제 부러져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 주심이 이거는 메디컬 타임아웃이야. 아니면 혹은 제가 이건 나한테 지금 메디컬 타임아웃을 줘라. 일단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이제 그 주심이 눌러서 타이머를 눌러서 15분 동안 이걸 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이 메디컬 쪽에 이제 있는 사람 간호사나 닥터라던가 아니면 그 디렉터, 그 토너먼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도착한 이후부터 주심이 15분 타이머를 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바로 이제 메디컬 타임아웃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누가 메디컬 쪽에 의료진이 오거나 또는 그 주최자 관계자분이 와서 이걸 봤을 때부터 타임아웃 시간을 15분을 이제 스타트하는 거죠. 그게 좀 바뀌었고요. 나머지 그 굉장히 많은 분량들, 굉장히 세세하고 아주 조그만 부분들 갖다가 더 디테일하게 계속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데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들은 차차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 한 두세 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